네, 안녕하세요. 가락당입니다. 가락당은 정당이죠. 정당은 정치를 하는 당이다. 그 정치를 하면서 제일 우리 당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갑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갑질금지법, 두 번째 세금 10% 감면법. 근데 갑질이 뭐냐? 뭐 대충 정의를 내려보자면 갑질은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갑질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그 생각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무시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신을 무시하는 거다. 그 인간은 신을 무시할 존재가 아니죠. 신이 더 우월하니까 갑질을 하면 안 된다. 그 갑질만 안 하면 세상은 살기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 금지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정치인은 재산이 국민의 평균보다 많으면 안 된다. 그에 남을 다스리겠다,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갑질인 거죠. 내가 당신들보다 우월하니까 당신들을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갑질은 제일 먼저 정치인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월하다는 것이 제일 쉽게 이 표대, 이 잣대를 정할 수 있는 것이 돈이라는 거죠. 돈이 내가 너보다 많기 때문에 내가 더 부자다, 더 잘 산다. 그래서 그런 재산에 의한 갑질을 막으면 다 막는 거죠. 대표적인 갑질이 재산 갑질이니까 재산을 국민의 평균보다 많으면 안 된다고, 평균보다 밑으로 잡아버리면 결과적으로 갑질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갑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산만 국민 밑으로 해버리면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데 정치를 마칠 때는 국민의 평균만큼만 가져가라 이래버리면 정치하는 동안에 돈을 욕심을 내지 않을 것이고 모든 정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애초에 재산이 많이 있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정치를 하면은 할 때는 또 뭐 재산을 빼들면 안 된다. 사유 재산을 마음대로 빼들어서 되느냐고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은 뭐냐? 그런 재산이 정치인이 문제가 뭐냐? 부와 권력, 부와 명예를 같이 가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은 명예에 대한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아까우면, 재산이 나중에 뺏기는 것이 아까우면 애초에 그 부나 절기지 명예까지 욕심을 내지 마라. 한마디로 돈이 많은 사람은 정치 욕심을 내지 마라. 그 돈이 아까우면 정치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정치는 뭐 할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고 돈 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아라는 거죠. 굳이 정치까지
힘들게 정치하지 말고 부모에게 받은 재산으로 편하게 살아라. 그러면 그 갑질금지법이 이제 적용이 되면은 정치인은 명예를 어느 정도 가지고 부에 대한 부분은 국민에게 넘겨라. 예. 그래 되면은 국민도 이제 그 명예를 부를 가지고 국민은 뭐 돈이 많으면 만족을 하니까 정치인에 대해서도 감정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밝아진다. 그래서 갑질금지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당선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정치 끝난 거 아닌가 하는, 정치 생명 끝난 거 아닌가 하는데 그게 아니죠. 왜? 정보 시대는 정보 정치를 해야 된다. 예. 정보 정치는 정보를 제공을 하면은 내가 아니라도, 내가 당선이 안 되더라도 그 제공한 정보가 일을 한다. 요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선이 됐으면 갑질금지법을 바로 올려가지고 법으로 만들어 버리면 쉽게 해결이 되지만 정보시대는 내가 안 돼도 요번에 조금 젊은 사람이 종로에 당선이 됐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당선인에게 그 종로 구민이 압력을 넣을 거예요. 압력을 넣겠다는 사람이 어제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국회의원을 만나가지고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법을 만들어라고 보냈으니까 좋은 법, 갑질금지법을 만들어라. 만약에 만들지 않으면 다음 선거 때는 아예 대놓고 김준수를 찍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선인은 곽성은인가? 예. 당선인이 제일 겁내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음 선거에 떨어지는 걸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건으로 잡고 법을 만들어라 하면은 만들 수밖에 없죠. 왜? 그거 안 만들면 다음 선거에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법이 만들어지면은 뭐 세상은 내가 원했던 대로 갑질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보 정치에서 좋은 점은 뭐냐? 주민들이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만들면 쉽고 빠르게 되지만 국민들은 잘했다고 박수만 치고 역할이 박수 치는 역할밖에 없으면은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정보 정치로 법이 만들어지면은 주민들이 생각하기를 이 법은 내가 만들었다. 자긍심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 말했다시피 미국의 영웅과 히어로와 한국의 히어로는 틀린다. 미국의 히어로는 슈퍼맨이죠. 한국의 히어로는 정도령이에요. 정보도령. 그러니까 슈퍼맨은 자기가 다 처리해주고 국민은 박수만 친다. 그런데 한국의 히어로는 요렇게 하면 된다고 정보만 주고 일을 주민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이 오히려 박수를 받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더 아름다운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보 정치가 정보 시대에는 딱 맞는, 그러니까 내가 당선이 안 돼가 나는 섭섭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할 일이 생겼고, 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앞에 그 옷가게 주인이 자기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가지고 그 뭐 알다시피 갑질금지법하고 세금 10% 감면법,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 버리면, 주민에 의해서 만들어 버리면 돈은 우리 당으로 오고, 당이 오면은 제일 먼저 나눠주겠다고. 제일 먼저. 예. 그래 하면은 또 열심히 하는 거죠. 그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 돈을 제일 먼저 받기 위해서는 또 강력하게 말하고, 강력하게 말하면 또 법이 되고, 법이 되면은 또 돈이 오고, 돈이 오면 주면 되고, 먼저 주면 되고, 그렇게 팽팽 돌아가는 것이 정보 정치예요. 정보 정치. 정보 시대는 정보 정치를 해야 된다. 이 정보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정치판에서는 신상이죠. 어제 말한 신상, 새로운 상품, 정치판의 새로운 이야기. 시간이 11분. 그렇게 정치인은 할 말이 무궁무진해요. 오늘도 방송하려고 준비한 이 메모지에는 많이 적혀 있지만 갑질금지법만 이야기를 하고도 11분, 12분이 지나가 버리니까, 이 다 이야기하면은 뭐 1시간, 2시간도 좋지만 과학적으로 시청자 여러분이 신경을 바짝 쓸 수 있는 시간은 뭐 10분 내외라고 하니까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방송을 이만 줄이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정보 정치,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생각나는 대로 또 내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